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리모델링 뭐가 좋을까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유리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이 유리할지 지금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세미나 일단 공지를 해드릴게요. 제가 4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이고요. 10명입니다. 10명만 딱 모시고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 과연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지, 제 강의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재개발,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재개발, 이제는 놓치지 말고 주목을 해야 된다. 어딜 주목을 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재개발에 대한 모든 것, 재개발의 모든 것을 밝히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불어닥친 재건축 열기. 지금 재건축 열기가 불어닥친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시장에, 투자 시장의 화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현 정부,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죠. 안전진단이 지금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진단이 완화가 돼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안전진단을 다 통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죠. 이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자,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됐다. 그렇죠. 완화가 돼서 이제는, 안전진단 그냥 웬만하면 다 통과해서 추진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진을 하더라도 뭐든지 재건축이 되면은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재건축에 대해서. 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하겠다. 이게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인데요. 그래서 용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용적률 500%까지 주겠다. 신도시. 그리고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1종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제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면 현행 최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300%거든요, 최대. 근데 이거를 500%까지 상향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크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일기 신도시에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 이 재건축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깊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보다 무조건 재건축해야 수익이 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기 신도시 특히 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현안이 아직 안 돼서 이렇게 하다가 리모델링을 이제 지금 막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고요. 사업성이 떨어져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이런 데들조차도 야, 재건축에 지금 일기 신도시도 용적률 500%까지 준다는데 그럼 우리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얘기예요. 그 어떤 단지별로 재건축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낡은 아파트라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기 신도시 용적률 500%의 진실. 자, 많은 분들이 그럼 일기 신도시 아무데나 사게 되면 결국은 용적률 500%까지 받아서 재건축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받아서 갈 수 있는 데는 역세권에 있는 이 역세권,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역세권 일부 단지만 해당이 될 거란 얘기예요. 역세권 일부 단지만. 전부 다 용적률 500% 받는 거 아니에요. 자, 1차 역세권, 우리가 역세권의 개념이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이 있는데 1차 역세권은 승강장에서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로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 2차 역세권은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해요. 우리는 최소한 500m까지를 이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역세권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역세권에 있는 집하고 역세권이 아닌 집하고 가격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하지만 나더라도 무조건 내가 여력만 된다면 역세권으로 돈을 더 주고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에 정말 많이 드렸어요.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일기 신도시의 역세권 아파트가 정말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일기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일기 신도시는 다 아시다시피 계획도시잖아요. 서울은 계획도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서울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어때요? 내가 우리 집에서 잠깐만 나오면은 거기 편의점도 있고 뭐 다 있어. 호프집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일기 신도시는 어떻게 해요? 전철역 주변에는 전부 상업지구로 조성을 해서 이쪽에 다 몰려 있어. 한 군데 몰려 있고 주거지는 역세권에서 벗어난 쪽으로 한 군데 몰아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뭘 먹으려면 좀 한참 나와야 돼. 이렇게. 그렇죠? 몰려있는 쪽으로. 이게 이제 신도시와 일반 구도시, 이 서울 같은 구도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역세권에 속해 있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역세권 500m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1차 역세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2차 역세권까지 500m를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죠.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차 역세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만 용적률 500%를 줄 것이다라는 거는 아마 거의 한 95% 정도 저는 확신을 해요. 다 주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여기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재건축 추진 가능 아파트와 리모델링 추진 가능 아파트의 조건을 한번 보면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요, 역세권에 위치해야 돼요. 역세권. 왜냐하면은 역세권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으면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녀요? 아니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기 때문에 교통 비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역세권에서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돼요? 그쪽에다 짓게 되면은 그러면 차들도 많이 마을버스니 뭐니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지 이 역세권의 밖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다. 용적률 500% 받는 재건축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역세권에 위치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거고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이미 300%막 이렇게 250% 이렇게 되면요. 용적률을 더 받아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거고 용적률 낮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들의 대표적으로 유리한 평형은 20평형, 30평대예요. 이렇게 구성된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중대형 단지로 구성된 단지들은 재건축을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자역 있는데 공무원 3단지, 4단지 이런 데들은 20평, 30평대로 20평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을 잘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다 이제 분당도 다 재건축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도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세권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거는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용적률 500%를 받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그런 쪽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 거기는 용적률 500%안 받더라도 당연히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거기에 또 만약에 용적률 500%까지 받는다면 그거는 금상첨화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아는 투자 비법. 평균 대지 지분이 약 15평 이상이면은 사업성이 그래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평균 대지 주변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그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 있잖아요. 아파트 대지 면적. 이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뭐, 그렇죠?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에서 총 세대수로 나누게 되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오는데 그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죠? 15평 이상이 안 되면 뭘로 하는 게 좋다?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13평밖에 안 되니까 재건축 못해 대지 지분 13평 아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재건축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돈을 많이 내면 돼요. 추가 부담금. 주민들이 추가 부담금 많이 내서 우리 대지 지분 12평밖에 안 돼. 그래서 사업성 떨어지지만 추가 부담금 많이 낼 거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는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투자 뭐가 핵심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재 양극화는 이거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부각이 되는 게 입지 가치예요. 입지 가치가 이제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강의할 때 많이 드렸지만 지금도 또 드립니다. 입지 가치가 가장 크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익이 가장 크게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땅값 비싼 데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다. 땅값 비싼 곳이.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땅값 비싼 곳이 물론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결국은 나한테 이익을 가장 크게 내준다라는 거죠. 실례로 이런 거 있어요. 지방에 5층짜리 아파트 용적률 80%, 20평대 소형 아파트다. 이거는 사업성이 없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보면은 용적률이 80%고 20평대 소형 아파트네. 5층짜리니까 이거 대지 지분도 넓고 해서 사업성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예전에 경기도 지방에 5층짜리 아파트를 보고 비슷한 아파트예요.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야, 이거 재건축하면은 사업성 엄청 좋으니까 저거 싸니까 하나 사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그럼 왜 그럴까요? 땅값이 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을 높은 가격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5층짜리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입지 가치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입니다. 이거 뭐 우리 너무도 유명하죠. 방송인으로 지금 은퇴했지만 방송인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흑인 방송인이죠. 저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지는 압니다. 미래를 누가 결정해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도 남의 말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결정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또 본인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부동산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